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저는 신민희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쵸? 취업이란 관문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특히 자기소개서를 떠올리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과거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렇게 어려웠던 마음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씩 스텝을 천천히 밟아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필수 수강 강의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지는 않은 과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강의 주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이잖아요. 저희의 과제도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서 LMS에 업로드 해주셔야지만 이 수업에 패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과제 때문에 하시려는 것보다는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 학과도 꼭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까? 이런 어떤 의문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관이든 어떤 회사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 서류가 자기소개서고요. 혹시 자기소개서보다는 면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면접을 보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쓰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면접관 분들이 그 지원자를 훨씬 더 호감 있게 바라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합격을 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보관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적 문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강의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 희망 직업과 직무를 분석하지?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는 틀이 굉장히 분명하고 쓰는 목적이 분명한 글입니다. 그 이유는 희망 직업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포인트들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잠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그 직무에 따른 역량을 도출해 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고요. 항목별 예시를 보면서 각 자기소개서의 항목의 작성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선 성장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맛보기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자.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희망하는 직업, 직무 이런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직은 갈등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 중이시겠지만 지금 바로 막 결정을 해라.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래도 가장 호감 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 1순위 있는 직업이나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좀 왔다리 갔다리 초점이 좀 불분명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작성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희망한다 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어떤 쪽으로 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시도록 하죠. 먼 데 가서 찾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홈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졸업 후 전망이라는 어떤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에잉, 그런 게 있었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졸업 후 전망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과, 우리 방송 콘텐츠 학과가 졸업을 하게 되면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영상 및 방송 기술, 그리고 음향에 대한 부분,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방송, 이렇게 크게 이런 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학과죠. 카메라맨, 컴퓨터 그래픽, 녹음 엔지니어, 음향 설계, 음향 설비, 웹 PD, 웹 디자이너, 웹 마스터, 이런 다양한 졸업 후에 진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아, 맞아, 내가 우리 학과를 전공하면서 특히 저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졸업 후에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방송국 이름이나 혹은 회사나 이런 곳들도 학교 홈페이지 졸업 후 전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EBS, 교통방송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프로덕션 이름도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음향과 관련된 국립극장 음향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방송국 요즘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프로덕션이나 인터넷 방송국의 명칭들이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부분은 졸업 후에 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라면 여기는 또 소속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칭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하는 그 기관에 어떤 곳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는지 그런 거 쓰시려면 이런 기관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어떤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음향 쪽으로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거나 혹은 조명 쪽으로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웹 쪽으로 가고 싶다거나 다양한 진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이런 직업은 어떤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걸까? 우리 이런 거 대충 우리가 알고는 있죠. 왜냐면 우리 전공자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관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아야지만 또 자소서 작성을 할 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나 직무가 수행하는 업무나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워크넷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워크넷 안에서도 직업과 진로를 다루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과 진로를 다루는 페이지에서 직업 정보 찾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키워드 검색으로 여기에 세상의 모든 직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 직업,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 직무를 이 검색창에 한번 적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수업 들으시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직업군을 한번 쳐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길래 이게 자소서 작성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시간 짧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직무를 다 검색해 볼 수는 없지만 한번 그래도 몇 가지 좀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는 또 우리 방송 콘텐츠 학과 학생분들께서 많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직무이죠. 방송 연출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가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 보도, 교양, 또 오락 이런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제작 과정, 섭외, 예산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가 무엇이다? 방송
연출 직무이죠. 제가 첫 번째 줄에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걸 누군가가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방송 편성의 기본 방향과 방송법 심의 기준, 방송 강령, 제작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지 연출가는 이것들을 연출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 회의를 하는 단계부터 아이디어에 따른 예비조사, 자료 수집,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정하고 기본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이것이 뭐 방청객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스튜디오 촬영인가, 야외 촬영인가, 이것에 대한 제작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거. 물론 그 현장에서 굉장히 정말 발품을 팔아가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직무이지만 사실은 연출가는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기획하는 단계, 재미라고 세세하게 기획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 연출가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역량, 재능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작비 추정 예산안을 작성해 본다거나 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것을 왜 기획했는지 이것을 다 제작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 의도와 기획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이것이 이런 의도로 제작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고 결제를 받는 행위, 그리고 제작의 일정표를 작성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고 정말 하실 일 너무 많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전 자료를 준비하고 또 녹화 전에 최종 점검을 하거나 뭐 자막, 어떤 소도구,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쭉 적혀 있어요. 예. 네, 방송 연출가가 정말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폭넓은 여러 가지의 역량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른 직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웹 프로듀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웹 프로듀서는 웹 서비스에 대한 기획,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검토, 웹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 마련, 사용자 요구 반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개요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 또 간단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방송과 관련된 직업군을 저처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직업 개요와 또 적성 및 흥미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 편집에서는 이 적성 및 흥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는 전체적인 극 구성과 등장인물 간의 균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영상을 확인, 녹화, 편집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편집력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것을 보면서 세심함, 꼼꼼함 이런 것도 요구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판단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은 영상 편집 기술과 감각이 필요할 거고요. 세심한, 꼼꼼한 책임감 그리고 체력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무에 대해서 개요화하는 일을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직무 역량을 도출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진짜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도출한 직무 역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틀이 굉장히 분명한 글이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글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직무를 하기에 내가 적합하다. 내가 이 직무에 이런 역량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PR하는 글이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써야지만 이 지원자가 이 직무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구나 라고 읽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뽑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작업들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하는 일을 살펴보고 직무 역량을 도출해 본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내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를 한번 도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까지는 정말 좀 그래도 쉽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다? 예, 이제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개요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일단 우리가 뭐 A4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쓰거나 혹은 우리가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아예 분량을 요구합니다. 한 항목당 예를 들어 400자를 써라, 600자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항목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쓰다 보면 와, 나 진짜 벌써 이만큼 썼는데 아직도 글자 수가 다 안 됐네? 이런 어떤 자괴감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난항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은 진짜 우리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개요가 뭐예요? 이렇게 큰 그림이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 이거는 개요까지는 정말 예쁜 문장,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단어, 간략한 문장 이런 것들로 개요를 좀 한번 큰 그림을 잡아보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머릿속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단어로 한번 가지치기를 해보는 거죠.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마인드맵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A4 용지 한 장 이렇게 가로로 딱 두시고 내가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겠다. 무엇에 대한 마인드맵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밑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 대략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나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로 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가 성장 과정부터 한번 개요를 짜본다고 한다면 자,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첫 번째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더라도 부모님 혹은 선생님 아니면 나의 형제 관계, 가족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요를 작성하신 분도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나의 성장 과정에서는 나의 성장 환경과 생활 신조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나의 성장 환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보겠구나. 시간 관리를 강조하신 부모님께서 항상 계획표를 세워서 나한테 시간 관리를 해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형제 간에 형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우애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 통해서 배려심이나 협력의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펼쳐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생활신조, 여러분이 가진 생활신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문장 이런 거 한번 적어보셔도 됐죠. 이분은 예를 들어 실패란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었던 실패란 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보자 라고 최근에 실제로 했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분께서는 경진대회 1등을 수상했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거를 아직 사례로 문장으로 길게 풀기보다는 경진대회 1등 수상 이런 식으로 짤막한 문장으로만 정리를 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개요를 잡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의 그 성장 과정에 더 많은 소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단어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문장으로 쓰실 때 이 얘기 가지고 좀 써야겠구나 라는 좀 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성장 과정에 대한 작성 포인트를 그럼 한번 우리가 개요를 작성했으니까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 과정은 도대체 왜 묻는 걸까요? 왜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 거야? 뭘 알기 위함이지? 자, 그쵸.
제가 여러분께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의 전체를 알고 싶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일단 이겁니다. 첫 번째, 인성에 대한 부분. 예. 여러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데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딱 봤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인성 써라. 인성 문제 있냐 없냐 이렇게 그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잘 쓸 수 있겠어요? 너무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묻는 말은 성장 과정이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읽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분이 정말 사회생활, 조직생활, 나와 함께 이 직무를 하기에 같이 생활하기에 인성적인 부분이나 혹은 성품적인 부분이 괜찮을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을 하는 태도나 뭐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이런 게 궁금하니까 성장 과정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지만 이 과정 전체를 쓰기보다는 인성이나 성품이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요 세 가지 외에 그럼 좀 이 세 가지만 들어가야 되나? 혹시 다른 거 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 직업이나 직무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4번 이런 내용 중에 내 성장 과정을 읽는다면 이런 내용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가 전달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죠. 가족 관계나 혹은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족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에 관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 그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됐다. 이런 것이 사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제가 직업이나 진로를 가지게 된 계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방송 또는 영상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계기로 관심을 가졌다. 혹은 이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내용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쓰다 보면 그분 칭찬 엄청 쓰고 성장 과정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랑 일을 한다? 결국 일할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그분, 훌륭하신 그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내용은 영향을 받은 분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더 메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성장 과정을 보다 보면 이런 실수하세요.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랬고 저랬고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가치관, 성향, 이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형성하게 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쓰자. 이것을 쭉 나의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하지는 말자. 네, 요거 정도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장 과정 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쉽게 따라 쓰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예시를 함께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좀 참고해서 나도 작성을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성장과정 예시 중에서 컨텐츠 기획을 좀 희망하는 어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영상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망이 밝은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자연스럽게 컨텐츠 기획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생각할 때도 주저함 없이 방송 콘텐츠과를 선택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다가 현재는 유튜브에 도전하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지는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 목표를 위해 달려가던 도중에 땡땡 기업에서 모집하고 있는 땡땡 직무를 보았고, 이는 저에게 딱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 이제는 땡땡 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 저의 열정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이 성장 과정은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4가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한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예,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직업이나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내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었다, 이런 거 중심으로 성장 과정을 적어주셨네요. 그쵸. 그래서 그 성장 과정부터 이분이 이제 우리 회사 지원하려고 갑자기 급조해서 막 이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컨텐츠 기획인데 스스로 그걸 한번 기획해보고 또 찍어보고 또 올려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좀 어떤 신뢰감이 들죠. 물론 여기서 막 내가 유튜브에서 막 몇만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성과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이분이 이런 것에 대한 흥미가 있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달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좀 더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또 방송 쪽 분야 중에서 만약에 방송 구성 작가를 희망하신다면 이런 식의 내용도 작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에게는 조금 특이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감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 저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항상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웠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았습니다. 시청자로 감상만 하기보다는 이를 직접 제작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에 방송 콘텐츠학과에 진학하였고 방송 제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전체 구성과 흐름을 잡고 이에 해당하는 적합한 인원이나 장소의 섭외까지도 담당하는 방송 구성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야 좋은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보았던 많은 작품들이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이 작가가 되기 위한,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한 아주 디테일한 노력들은 아마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학창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 지원 동기를 작성한다, 그럼 그 안에다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다, 이런 것 좀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내가 이 직업이나 진로를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야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흐름은 좀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가지 예시를 또 참고해 보시고 또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서는 한번 성장 과정까지는 우리가 밑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어떨까요? 한번 잊지 않고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항목들 한 3가지 정도 항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가 또 쉽지는 않은 항목이에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더 또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